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 자, 오늘 또 시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이 지금 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쪼금 안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금 차트를 봤을 때 이게 금 선물 차트인데요. 여기 바닥에서 진 여기 바닥에서 지지를 제대로 했었잖아요. 지지를 했는데 여기까지 빼는 것도 쪼금 의아했었는데 4천 초반에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여기 라인에서도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버텼잖아요. 버티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채권 금리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10 년물 채권 금리 그다음에 30 년물 미국채 금리가 흔들리면서 지금 베센트랑 트럼프가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비상 걸려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계속 지금 바이백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군사력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진짜 심각하구나. 왜냐하면 이란 전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그 투입된 비용이 이제는 실패의 이런 청구서로 다가올 것 같으니까 점점 더 이 채권 금리가 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금리가 뛰는 이유는 이제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달러에 대한 불신,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 30년 뒤에 미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내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줘도 30년 뒤에 갚게는 못하겠구나. 30년 뒤에는 이거 잘하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금의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뭐 제가 AI한테 이렇게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줬는데요. 제가 주요 이벤트 한번 쭉 정리를 해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3대 이벤트가 있어요. PC랑 GDP랑 그다음에 국채 입찰 그다음에 워시의 이제 첫 잭슨 홀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서로 이번 주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자, 8월 26일 수요일 날 9시 30 분에 PC랑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PC랑 근원 PC가 나오고 그다음에 2 분기 GDP 2차 추정이 나오고 개인 소득 이런 다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8일 날 금요일 날은 잭슨 홀 기조연설 이것도 매번 중요하다고 다들 다뤄 주잖아요. 케빈 어시가 어떤 얘기를 했네. 그리고 PC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케빈 어시가 하겠다. 이게 뭐 월가에서 막 월가 특파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8월 26일, 28일은 2년, 5년, 7 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년이 690억 달러, 그다음에 5 년이 700억, 그다음에 7 년이 440억 달러. 그래서 총 1,830억 달러가 입찰이 되는데요. 뭐 응찰률이나 간접 입찰자 이런 거 한 번씩 얼마나 지금 입찰을 하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시, 지정학과, 유가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이 또 캐나다를 또 못 살게 굴고 있고 캐나다를 또 안 좋게 하니까 캐나다 총리도 이제 반기를 들면서 "우리도 미국이랑 이제 싸우겠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주면 우리도 계속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 종속돼서 살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랑 호르무즈 긴장은 계속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따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했으면 안 되는 전쟁이고 그 전쟁을 해 버려서 이제는 손절하고 나오기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고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차피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협상을 보고 미국이 패배를 선언하고 나오느냐 아니면 더 크게 전쟁을 하느냐 그 선택인데요. 결국에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중간 선거까지 들어오면서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참패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더욱 이제 탈달러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금이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란 전쟁은 이 금을 막으려고 저는 전쟁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이란 전쟁 전까지 금이 전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란 전쟁 이후로 쭉 내려왔었는데 그간 잘 눌렀던 금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구나.'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금값이 튀기 시작하고 있죠. 아까 한번 차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이 원래 이란 전쟁 이후로 여기 이란 전쟁 이후로 있죠. 여기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 후로 조정을 겪다가 좀 미국
미국이 좀 힘들어진다 하니까 올라오는 지금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미국이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이것도 지정학이랑 이런 거를 잘 풀어 줘야 되는데 제가 굳이 왜 지정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지정학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는 교수가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몇 분 계시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중국 망한다. 이란이 뭐 미국한테 망한다. 혼남을 당했다. 미국이 이란을 혼내준다." 이런 좀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목의 이런 유튜브 영상만 엄청나게 조회수가 높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높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나서서 그냥 이렇게 지정학도 풀어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박사나 교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 드리고 이게 다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채권이나 금 시장에서 다 영향을 주는데 이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식이면 주식, 그냥 금이면 금, 그다음에 지정학이면 지정학, 그다음에 지정에서 약간 뭐 이렇게 해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네요.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네요. 뭐 이렇게만 해석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흐름에서는 이 패권이 어떻게 바뀌냐. 지금 이란 전쟁이 진짜 중요한데 그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제 해석이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8월 26일 날 PCE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직전 수치랑 컨센서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 이거 예측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나오고 나서 이제 사후 해석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후 해석이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도 오른다. 이렇게 가장 흔한 오해인데요. 자, 높은 PCE가 나오면은 연준의 인상 확률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명목금리나 실질금리 팁스죠. 팁스가 동반 상승을 해서 달러 강세가 오고 금 보유 기회비용이 증가해서 단기 금은은 하락하겠다. 네, 이렇게 될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대로 잘 안 간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달러 약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낮은 PC가 나오면은 뭐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고 국채금리,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가 되고 이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이 경제적인 영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러 자체, 미국 국채에 대한 미국의 이 부채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거지. 이런 경제적인 영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미국의 이 빚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점점 세계에서 이 물음표를 날리는 거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이거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를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고요. 그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PC가 평소보다 위험한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지금 주시장도 안 좋고 지금 계속 뭐라고 하죠?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주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발표가 잘 나야 됩니다. 만약에 발표가 안 좋게 난다고 하면 금리 인상 쪽으로 발표가 나면은요. 주식시장은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 PC가 서프라이즈가 된다고 하면 9월에 인상이 재가격되면서 확률이 30에서 50%대 되고 그다음에 2년물이 급등하고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되고 금은은 조정되고 뭐 주식도 내려오겠다. 뭐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금과 은의 이 상승은 아마도 이제는 쉽게 막지는 못할 것 같다. 이 흐름이 지금 이미 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제는 바꿔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흐름으로 저는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빈 오씨의 이제 첫 잭슨홀 미팅이 있죠.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것도 약간의 이 단기적인 에피타이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아마도 케빈 오씨도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보수적으로 신중한 마인드로 아마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뭐 좋은 발언, 금의 나쁜 발언 뭐 이런 게 있지만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게 금에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환전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통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이따가 제가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지만 신흥국 통화가 오히려 더 강세로 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국장이랑 그다음에 중국장이 앞으로 이머징 국가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냐 그 차트 보여줬잖아요. 선진국 대비 이머징 마켓 이 상승률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이 더 이렇게 상승률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오히려 5에서 10년 동안 조정을 겪고 그동안 이제는 이머징 마켓 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잘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서서히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헤지 펀드들도 이제 베센트의 재정 계획 발표를 앞두고 달러 약세에 베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는 이제 달러 약세를 헤지 펀드들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베센트가 여러 가지 이란을 돕는 국가에 함께 고립될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타격을 주겠다. 경제적인 타격을 주겠다. 그래봤자 어차피 입만 저러는 거고요. 이게 이미 이란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안 통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값이 다시 불붙으면서 달러를 못 믿는다는 이건 베팅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또 옆에 캐나다만 또 이제 관세를 하겠다. 캐나다를 또 압박을 하고 있죠. 왜냐 캐나다의 이런 자원이나 이런 게 탐나거든요. 근데 맨입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캐나다도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캐나다의 것이고 캐나다의 자원인데 왜 미국 맘대로 가져가려고 하냐. 근데 막 트럼프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막 막말을 하면서 이거를 또 가져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루머로 돌고 있는데 막 군사적인 이런 뭐라고 하죠? 행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누머까지 도니까 이거 잘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는 치솟는데 중국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채 금리 10년물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미국이랑 일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이렇게 중국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 좋으니까 투자할 곳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10년물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미국채랑 일본 국채를 조금 더 이제 불신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간만에 이렇게 지금 짧게 이렇게 뉴스도 읽어드리고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입찰.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고 이제 이번 주 국채 입찰이 어떻게 되는가 총 1830억 달러인데요. 2년물, 5년물, 7년물 이거의 응찰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입찰은 응찰률이 상승하고 간접 입찰차 비중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강하고 그렇게 되면 금리 하락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AI가 잘못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이거는 금의 긍정적은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응찰률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딜러 인수가 급증하고 테일이 발생하면 수요가 약하면은 금의 부정적이 아니라 금의 긍정적이죠. 이 수요가 약하다고 하면은 국채에 대해서 이제 못 믿겠다. 미국 달러에 대해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가 이 금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도 AI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근데 2년물, 5년물, 7년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장기채 금리 10년이랑 30년 금리가 다시 튀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무부가 개입을 해서 장기채 바이백이 확대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금리가 하락했죠. 안도감에 이렇게. 근데 다시 또 거의 하루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는 이런 조치를 취해도 믿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뭐 금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금 쪽으로 이제 더 가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야 금이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보면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735까지 뛰는 것 같은데 와, 이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730까지 이제는 계속 올라간다. 이게 논리가 강화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채널 그래서 30년물이 5.25%인데 금이 오르는 이유가 뭐가 될까? 그래서 지금 보면 금에는 정반대의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뭐 통화 정책 채널에서 금의 역풍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PC가 상승하고 연준의 이제 긴축 기대가 강화되면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면은 금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뭐 이것도 뭐 맞는 내용 같긴 한데 이제는 보면 재정 신뢰 채널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미국의 부채와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장기
만기 국채 수요가 불안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국채 시장 안정화가 베센트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달러 신뢰가 약화됩니다. 그러면은 금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금이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살짝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 금이 왜 오르냐? 지금은 그런 의미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은 이제 커브 스티프닝 이 때문에도 오른다. 그래서 이제 이 가로축을 보면 파란 선은 미국의 2년, 10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있고, 그다음에 10년물이 2년물보다 높아지는 구간, 이 스티프닝에 금이 상승했다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갈 때 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특히나 달러나 미 국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결국에는 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금이 지금 랠리를 타는 이유는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켓 인베스터도 이런 얘기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명확한 전망을 기다리는 가운데 글로벌 정부 채권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25% 부근을 맴돌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의 불과 이 8bp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만기 국채 수익률은 4.05%에 거래되고 있으며 4.0%를 상회하고, 그다음에 1999년 도입 이후 최고 수준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30년 국채 수익률도 높죠. 5.79%로 1998년 이후 최고 수준 근처에 있으며, 독일의 30년 만기 수익률은 3.75%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 근처에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확장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월요일 이란 제재에 대한 새 브리핑, 그리고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케빈 와시 연준 의장 데뷔에 대한 이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10년에서 30년 만기 부채 매입, 이거를 바이백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장기 수익률을 낮췄으나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안도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올라왔죠. 이제 관심은 이제 베센트 장관이 월요일 브리핑과 이 와시 의장의 이제 금요일 잭슨홀 연설로 옮겨가며, 아마도 얘네들이 이렇게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이 채권 시장의 이 불안정성은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면 금의 비중을 제가 어느 정도 늘려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30년물 보세요. 지금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다들 얘네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얘네들이 그 보면은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한번 봤는데요. 자,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채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보관 외국 공식기관 보유액이 2.6조 달러, 14년 만에 최저치다. 그래서 글로벌 마켓 인베스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에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연준 보관 중인 외국 공식기관의 이 미국 국채 보유액이 2.6조 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는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외국 중앙은행 및 정부를 대신하여 보유된 국채 증권을 추적하며 더 포괄적인 월간 TIC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공식 부분 수요에 대한 실시간 주간 지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보유액이 약 4천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때 전체 국채 시장은 큰 혼란 없이 매도를 흡수했으며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2%를 상회하는 수십 년 만에 고점 근처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로, 연준의 이 자체 대차 대조표가 계속 축소되는 동안 연준이 결국 구매자로 다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차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채권에 대한 외국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연준이 그럼 이렇게 팔면 다시 매수자로 들어와서 QE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이제 달러의 이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이렇게 논리를 보면은 정말 금 시장이 재밌어지고 주식시장이 재밌어진다. 그리고 이제 단기채에 대해서도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USD 수요는 10년 이상 만에 이 최저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센트가 개입하여 재무부 QE를 통해 그 손실된 수요를 일부 상쇄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가 10년 만에 최저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물뿐만 아니라 이 단기물에서도 공식 부분이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게 참
걱정이 지금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사들였을까?' 그래서 '국채를 누가 사들였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2019년 이후 25대 국내 은행들이 이 매수 주체였다. 그래서 거의 1.2조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 증권을 축적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보면 6,500억 달러의 증가분이 중국에서 4,600억 달러의 감소분을 완전히 상쇄했고요. 모든 전형적인 해외 매수자와 금융 주권국들은 여전히 순매수자지만 일부는 매도 중이다. 그래서 약 2,500억 달러 규모로 이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국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도와주고 있지만 과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영국이 그리고 대체 어떤 산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얘네도 돈놀이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얘네 옛날에 이 산업혁명 제조업으로 이렇게 강국이 됐다가 그 제조업을 다 미국으로 내주고 영국은 금융 강국이 됐었다가 또 이제 계속 금융으로 먹고 사는데, 언제까지 그게 계속 통용이 될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정말 재밌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19년 1월 이후 미국채 보유 변화를 보면요, 중국은 죄다 팔고 있죠. 근데 뭐 일본, 룩셈부르크, 스테이블코인, 케이맨 제도, 벨기에, 영국, 25대 국내 은행 이렇게 쭉 매수자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중국은 대규모를 감축하고 있고 금을 계속 미친 듯이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공식 부분의 이탈, 이 외국 중앙은행들이 14년 만에 최저고 대체 매수자가 등장했다. 국내 은행이나 스테이블코인 금융 중심지가 이렇게 대체 매수자로 등장하고요.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 장기 보유에서 이제는 규제 수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죠. 이 장기물일수록 더욱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재무부가 이제 바이백 확대로 개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구조 문제에도 잔존하고 있고, 달러 신뢰가 이제 점점 더 무너지고 있죠. 붕괴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부채 자산의 수요다. 그러니까 금이 이제는 누구도 이제 부채가 아니고 누구도 뭐 이렇게 부도날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이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 가격이 이제 다시 또 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옥타비오 코스타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20일 기간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국채 시장을 구하기 위한 두 번의 개입이 둘 다 실패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미국의 신흥 시장 순간으로 되돌아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신흥 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 중 누구도 충분한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점점 이 원자재가 중요해지겠구나. 이거를 타비코스타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을 사는 쪽은 어디냐? 중국이다. 그래서 공식 수치는 실제 수요를 다 보여주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마켓 인베스트에서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금 매입은 공식 데이터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큰 게 보시죠. 공식 데이터보다 크게 나왔다. 그래서 중국의 금 매입은 공식 데이터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런던 장외 시장에서 통해 6월에서 플러스 40톤, 그다음에 5월에 플러스 48톤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2개월 매입 기간 중 하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중국 중앙은행은 공식적으로 6월에 플러스 10톤, 그다음에 5월에 플러스 15톤을 금 매입을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중앙은행 7월에 20톤을 추가로 금을 추가로 매입하여 총 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인 2,366톤으로 늘렸으며, 이는 총 외환 보유액의 약 8%에 해당하며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즉 중국은 최근 공식 수치가 시사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을 매입해 왔습니다. 중국의 실제 금 수요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미친 듯이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8월에도 이제 얼마 모았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8월에도 이제 금 매입량이 전달 20톤보다 더 늘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셔야죠. 금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PBOC 공식 보고에서는 뭐 15톤이고 10톤인데 여기 지금 보면 추정치는 40톤, 48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중국의 이 공식 이거는 아마도 속여서 발표하지 않을까. 더 많이 비공식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모으지 않을까 다들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비축량 공개량의 4배에서 5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외에 이 골드만삭스도 금 가격 상승을 전망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실제 이 비축량은 공개된 양에 비해 4배에서 5배를 초과한다는 내부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한 번씩 지금 지켜보면 정말 무서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지금 가고 있죠. 제가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보시면은 그냥 이런 정치적인 편견 말고 뭐 공산당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금에 대해서 흐름만 보세요. 이거 지금 정치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흐름이 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면 제가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 쪽으로 이제 더 많이 이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은도 아마도 더 많이 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투자자들도 이제 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 중입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가 이 금 미결제 약정 있잖아요. 오픈 인터레스트가 이번 주만 40만 로트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미결제 약정은 거래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금 선물 계약수 총수를 의미하므로 이번 급등은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신규 포지션을 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지난 5년간 미결제 약정의 2일간 증가분 중 5대 규모 중 하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귀금속 수요가 강력하게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진짜 설레하셔야 돼요. 지금 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자 이게 심상치 않은 게 분명하다. 지금 4,733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 진짜 심상치 않구나. 4,800달러도 또 갈 수 있겠구나. 다시 또 이제 불장이 올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달러와 그리고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달러 약세와 신흥국 통화가 사상 최고치를 겪고 있다. 그래서 MSCI 신흥시장 통화지수가 1917포인트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시장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베이시 레터에서 이렇게 나왔으면서 지금 이렇게 쭉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지표는 이제 8주 연속을 상승하며 21년 9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수는 이 미국 달러의 약세에 힘입어 3.3% 급등했습니다. 동시에 이 블룸버그 달러 스팟 지수는 마이너스 2.9%를 하락하며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2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여기 나와 있죠. 한국 원화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 달러가 약해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만 달러가 26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달러 약세에는 신흥시장의 주요 순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미국 주식이 어렵다는 얘기가 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달러가 빠져버리고 거기서 이제는 신흥국 이쪽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이거를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존 버나드가 괜히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런 지표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채는 이제 거의 모든 주식보다 낮다. 이게 뭐냐 코베이시 레터에서 이것도 나온 거거든요. 국채는 이제 거의 모든 S&P 500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S&P 500 주식 중 약 3%만이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여기 나와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아 이렇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 데이터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비율은 2022년 초부터 마이너스 40포인트를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2016년 7월에는 S&P 500 주식의 63%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2020년 팬데믹 붕괴를 제외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이것을 관점으로 맞춰보면 1970년대 이후 장기 평균이 18%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상황은 역사적이다. 이게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채권 시장 매력이 더 커지면서 주식 매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주식 수익률이 이게 좋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가 3% 시대에 금액이 4,600, 4,700입니다. 이제는 4,700달러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가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금이 이제는 재정 불안과 달러 약세와 국채 수요 구조 변화, 그다음에 중앙은행 기관 수요, 그다음에 지정학, 연준의 기대 이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10년은 실물자산 시대이다. 이렇게 또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실물자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마도 점점 이제 원자재 전쟁까지도 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구리, 팔라듐, 금
이런 실물 자산 시대가 더더욱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이제 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은은요 통화이기도 하지만 산업 금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이기 때문에 산업 수요도 타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일단은 실질 금리나 뭐 이런 경제적인 여건으로도 은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되면 또 산업 수요가 감소하면서 은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 은은요 이 귀금속 낼리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 중국에 제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수요가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은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력망에도 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부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이런 게 잘 가야 은은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은은 진짜 통화 플러스 원자재 수요까지 있어서 또 매력적인 이런 원자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서 은도 결국에는 달러가 흔들리면은 금도 오르지만 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AI가 이런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줬거든요. 그래서 뭐 PC가 하락하고 GDP가 둔화하고 케빈 허신 비둘기로 말하면 금의 강세다. 그리고 은은 강세이나 금보다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PC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GDP가 견조하고 비둘기면은 강세. 그다음에 PC가 상승하고 견조하고 맵하면은 단기 약세. 상승하고 둔화하고 맵하면은 초기 약세, 장기 강세 가능. 이거 그 매트릭스가 너무 어렵죠. 그냥 이거는 넘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넘겨 버리고요.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PC가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금이 하락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겠지만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진짜 이 주식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시간이 지나면 여기 나와 있죠. 경기 둔화 플러스 재정 적자, 정부 부채, 그다음에 통화 정책 딜레마. 그러면 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의 장기 투자 논리가 오히려 강해지는 구간이다. 강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데이터는 처음에는 금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패턴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 전쟁은 금 상승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란 전쟁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는 이란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 상실을 보여주면 패권의 추락을 보여주면요. 금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하고 계속 이제는 미국이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금에 대해서 이런 상승은 더 커질 것이다. 이거는 제가 페트로달러랑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랑 이런 거 다 제가 예전에 다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능하시겠죠. 이게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건데 존 버나드 외에는 몇 명 말고는 그게 지켜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번 지금 보면요 금 가격은 이제 마지막에 봐야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나 실질 금리나 뭐 달러 인덱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아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이 이제는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보면서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재밌는 영화를 볼 때 팝콘 각이라고 하잖아요. 금도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팝콘 각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도 이제 같이 잘 올라가고 있네요. 구리도 이제 갑자기 또 상승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의 강세 시장이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 이것도 거의 뭐 예측이 거의 다 맞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존 버나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타임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에 이런 지표가 발표돼서 후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탈달러의 흐름, 달러 약세의 흐름은 아마 지속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과 은의 이런 상승은 좀 더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차트로 마지막에 또 보자면은요. 여러 이제 좀 대형주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좀 안 좋죠. 대형주들 보면 테슬라도 지금 안 좋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엔비디아 반도체는 괜찮죠. 반도체가 그나마 살아 있는데 서클이나 팔란티어나 다들 안 좋죠. 요즘 팔란티어는 좀 상승했는데 구글이나 특히나 이제 빅테크 이런 데는 많이 힘들어요. 빅테크 종목들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도 또 내려왔네요. 아이온큐 뭐 이런 데 보면은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메타도 좋지 않고
아마존도 당연히 오라클도 그렇게 크게 뭐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런 거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조심하셔야 되는 지금 구간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가장 안전한 데가 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금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금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금이 그나마 제가 요즘 장에서는 가장 그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은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저는 요즘은 위험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요즘은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지 않고 오히려 국장이랑 금이랑 이런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한다는 얘기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절이나 아니면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비가 오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 가격, 은 가격도 한번 요즘 엄청 잘 올라가니까 한번 봐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면은 재밌잖아요. 금 가격, 은 가격도 보면 재밌잖아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4,735. 야, 이 추세 보세요. 추세. 이 추세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하이프도 있습니다. 하이프도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눌러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그리고 뭐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더운 날에 가벼운 이런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멤버십 진짜 많은 분이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시황 같은 거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주식도 한번 주식시장도 이렇게 시황 해드리면서 분석해드릴 수 있으면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